안녕하십니까. 2020년 5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엊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이 그 이후에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과연 그게 무슨 실체가 있냐? 더군다나 미리 배포한 추도사에서는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 또 낭독할 때는 읽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 점이 이제 의도와 더불어서 아니면 실체가 무엇이냐, 뭐 이런 거를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우선 이해찬 대표가 이 이제 추도사는 사실은 미리 배포했습니다. 아마 이게 언론용으로 배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. 많은 사람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다. 뭐 여기까지는 대충 알겠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.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찬 대표의 이 추도사에 그 포함된 내용이 뭐 사실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. 뭐 저 친노 세력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자살이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자살에 대해서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.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검은 그림자 그러면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, 사실은 뭐 13만 불 사건인가 뭐 그걸로 해서 여전히 그 수사를 받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고, 그 다음에 뭐 그 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수사설도 있었습니다만은, 그리고 대검 중수부,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수부 그 무슨 금고에 보면 당시 수사 기록이 어떠한 내용들이 남아있다 뭐 이런 설도 계속 있었고, 일부 확인되는 내용도 있었고, 지금도 당시 중수부장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큰 별다른 실체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제 다시 뭐가 불거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.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까지야 뭐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될 거는 없다고 보고, 또 많은 사람이 공작의 대상이 됐다는 부분은 물론 논란이 되겠죠. 그 후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그 본인들이 이제 친노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, 글쎄요, 그때는 뭐 공작할 게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면 수사를 했겠죠.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근데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. 끝이 없다. 참말로 징하다. 이렇게 이제 미리 배포한 추도사에 있었는데, 여기까지를 이제 추도사에는 있었는데 실제 낭독할 때는 읽지 않았다. 그럼 왜 그랬을까? 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검찰 수사 부분에 관한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,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글쎄요, 뭐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. 현재 여권이나 민주당 주변에 없는 것으로 그 뭐 기자들 취재 결과 일단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는 있죠. 왜냐하면 이런 그 추도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다. 그리고 그 썼을 때는 몇 번씩이나 뭐 1회독, 2회독 뭐 이런 걸 하거든요. 읽고서 이거 괜찮겠느냐, 뭐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때까지도 다 통과되고 기자들한테 다 배포하면 일단 기자들이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씁니다.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읽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왜 읽지 않았을까? 이제 이게 그 관측을 낳는 겁니다. 그러니까 팩트는 앞에 부분이고 이제 뒤에 부분, 여기서부터는 관측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관측이 무엇이냐? 뭐 역시 그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그 현재 검찰,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, 이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. 왜 그러냐면, 자, 신라젠 사건 아시죠? 신라젠 사건. 여기에 신라젠 대표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뭐 연관이 있습니다. 무슨 연관이 있느냐? 그 신라젠 회사 뭐 그 계열사 뭐 여기 강연하고 그러는데 유시민 씨가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고요. 지금 뭐 한간의 소문에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신라젠 측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다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강연도 하고 이랬으니까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실제 여권 인사들이 많이 연루됐다, 이런 소문은 무성합니다.
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시민 씨인데, 그러다 보니까 뭐 유시민 씨 잘 아시지만 유시민 씨가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정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, 그게 이해찬 대표의 보좌관,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보좌관, 지금은 뭐 유시민 씨도 벌써 60이 넘어서 이제 정치인, 어떤 거물 정치인으로 컸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, 어찌됐든 간에 한때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유시민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, 그러니까 연루됐다는 게 꼭 뭐 부정 비리에 연루됐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봐야 되지만, 적어도 신라젠 사건과 뭐 관련은 있다, 이런 얘기는 뭐 그건 팩트니까 거기까지.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대한 아마 뭐 경고, 검찰이 이거 함부로 뭐 엮으려 하지 마라. 뭐 왜 그러냐면 신라젠 사건이라는 게 그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소득,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했겠죠. 그 이익을 뭐 본인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. 아마 우리가 그냥 관측컨대 그 이익에 대한 검사를 하는 기관, 뭐 이런 곳하고도 그 이익을 공유했을 가능성 같은 게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도 뭐 자기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있다, 작년 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근데 그 부분도 규명이 안 됐습니다. 정말 검찰이 유시민 씨 계좌를 들여다봤는가? 근데 그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, 만약 그렇게 들여다봤다면 유시민 씨 계좌를 검찰이 이러이러한 뭐 영장이나 또는 뭐 그 요구를 해서 들여다봤다 하는 게 6개월 뒤에는 통보가 옵니다. 그러면 작년 말에 이제 그런 걸 본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 이미 통보를 받았거나, 아니면 늦었어도 금년 초에는 통보를 받았어야 한다. 근데 그런 얘기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그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검찰이 그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좌를 들여다볼 것을 우려한 유시민 이사장이 미리 대응한 것 아닌가. 뭐 저는 그런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까, 계좌를 들여다봤으면. 이제 그런 얘기고요. 자,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도대체 뭘까? 변죽 그만 울리고 빨리 개봉해라. 우리도 좀 알자. 먼저 초를 치는 것 보니 뭔가 이상하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은 비아냥이죠.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별 소문, 이건 그야말로 소문입니다. 뭐 노무현 재단에도 뭐 차명 계좌가 있는 것 아니냐,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요. 왜 그러냐면 이건 어찌 보면 소문을 이해찬 대표가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.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지금 그 관측을 하는 것이 바로 오거돈 사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. 총선 전 그 주말을 며칠 앞두고 4월 한 10일 뭐 요때쯤인데, 그 4월 10일쯤에 그때 한참 N번방 사건이 그 화제가 됐을 때입니다. 그랬더니 N번방 사건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 미래통합당에서 주말에 공작을 준비 중이다, 이런 얘기가 있다, 뭐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. 그랬는데 뭐 공작은커녕 뭐 공작을 할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하여튼 공작은커녕 아무런 일이 없이 주말이 지났고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참패했습니다. 그러자 곧바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죠.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이 이 오거돈 사건을 미리 알았기 때문 아닌가? 혹시 오거돈 사건을 관해서 미래통합당이 미리 오거돈 사건을 알고 이게 4월 7일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곧바로 만약 보고가 됐다면 4월 7일 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했고,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수습을 전부 다 부산시에 있는 오거돈 시장 비서실, 그 다음에 친노 세력, 그 다음에 법무법인 부산,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는,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했던 그런 데에서 다 이게 수습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이해찬 대표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4월 7일에 그 사건이 있었고 4월 8일쯤에 바로 보고가 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 4월 8일 뭐 이 즈음에 공작 얘기를 했거든요, 이해찬 대표가. 그러면은 주말 공작, 주말이 뭐 11일, 12일, 이때가 주말입니다. 자, 그러면
결국은 그때의 사건을 떠올린다면 이번에도 무언가 오거돈 사건 같은 것을 하나 이해찬 대표가 감지한 것 아니냐, 우리가 이런 관측을 내보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검은 그림자,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을 누가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데서 제기를 하면 그거는 공작이다, 그러니까 오거돈 사건 때는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, 지금은 거 봐라 내가 검은 그림자라고 얘기했지 않냐, 이거야말로 정말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선수를 친 것 아니냐, 이제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죠. 어느 그 기사를 보니까 윤건영 당선자, 서울 구로을이죠. 윤건영 당선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. 노무현 재단에도 혹시 뭐 차명 기자 같은 거 들어간 것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,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윤미향 사건 같은 겁니다. 노무현 재단에 연간 10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. 과연 그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되고 있느냐? 뭐 이런 부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죠. 더군다나 지금 윤미향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 아닙니까? 당장 오늘 오후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벌써부터 한 닷새 전부터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미향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. 오늘 오후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 더 증폭될지도 모릅니다. 증폭될 가능성이 높겠죠. 거기다가 나눔의 집, 조계종, 나눔의 집도 성금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노무현 재단은 이런 곳보다 몇 배 더 많은 성금과 후원금을 받고 있는 곳인데, 그럼 이곳에서는 유용 의혹이나 아니면 나눔의 집도 지금 그 내부 근무자들의 폭로, 내부 폭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부 폭로나 아니면 회계 불투명,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닌가.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그 전임자가 바로 이해찬 대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는 잘 알겠죠. 그러니까 이게 윤미향 사건이 굴러가다 보면 이 여파가, 부작용, 불똥이 노무현 재단에도 튈 수 있겠다라는 보고를 혹시 미리 받은 것 아니냐. 본인이 알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 윤미향 사건은 덮고, 그거는 뭐 지금 초반에 이해찬 대표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그 후에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. 함구령을 내려서 이제 뭐 그 당내에서 심지어는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윤미향 사퇴 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, 그 후로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윤미향 사건의 불똥이 노무현 재단으로 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불똥이 그쪽으로 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미리 차단하자 하는 차원에서 검은 그림자 얘기를 꺼낸 것 아닌가, 이렇게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만은 단순한 선제적 방어다. 그러니까 곳곳에서 음모설이 나올 거에 대비해서 단순하게 선제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,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다면 뭐 이 실체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신라젠 사건을 비롯한 그 검찰의 그 어떤 노무현 재단에 대한 수사, 그것도 이제 신라젠 사건, 이 관련한 경고의 메시지,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. 그 다음에 오거돈 사건처럼 친노나 아니면 그 어떤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그 공개가 곧 임박한 것 아니냐, 이런 관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걸 좀 관찰해 보면서 같이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